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신 뉴스를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일본은 20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의 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새로운 슈터넨, 5천엔, 1000엔 지폐들은 3D 홀로그램 기술을 포함한 최첨단 방법으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새 지폐에는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 페미니스트이자 교육자인 츠다 우메코, 그리고 의사이자 박테리아 학자인 키타사토 시바사부로의 초상이 각각 그려져 있습니다. 새 지폐는 노인 인구를 고려하여 읽기 쉽게 크게 인쇄되었으며 기존 지폐는 계속 유효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현금 거래가 많고 새 지폐는 은행과 금융기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지난주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해서 실업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9주 연속 증가하여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186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신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강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연방준비제도가 2022년 3월부터 시작한 금리 인상 캠페인의 목표였던 부드러운 착륙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9차례 인상했으나 강한 소비자 수요와 예상보다 강한 노동시장 덕분에 경기 침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연준의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70%로 예상됩니다. 연준은 최근 금리 정책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미국 경제 상태와 현재 금리에 대한 연준 관계자들의 생각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 데이터는 노동시장의 약간의 약화를 시사하고 있으며 6월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의 실업률은 4%로 소폭 상승했지만 미국 고용주들은 27만 2천 개의 강력한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6월 고용 보고서는 곧 발표될 예정이며 분석가들은 미국 고용주들이 지난달 19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셰리 레드스톤의 National Amusements는 패러마운트 글로벌의 지배적 지분을 인수하는 예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거래는 이전에 실패했던 거래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레드스톤은 이 거래로 17.5억 달러를 받게 됩니다. 스카이댄스는 패러마운트의 지배주식의 절반을 주당 하우스 달러에 총 45억 달러에 인수하고 패러마운트의 잔고표에 15억 달러를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패러마운트의 특별위원회가 승인해야 하며 다른 제안을 찾을 수 있는 45일간의 Go Shop 기간도 포함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패러마운트의 주식은 시간 외 거래에서 9% 상승했습니다. 이 거래는 패러마운트가 146억 달러의 장기 부채를 해결하고 넷플릭스 및 디즈니와 같은 경쟁사들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한편 베리 딜러의 IH도 레드스톤의 National Amusements 지분 인수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National Amusements는 레드스톤 가족이 패러마운트의 A급 주식 77%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의장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Fed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더 낮추기 위한 진전을 기다리고 있다. 파월은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연례회의에서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노동시장이 강하고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은 페드가 7월 회의에서 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자 5.5%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유럽의 정책 이반자들이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2024년 말까지는 도전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구글의 최신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203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 2023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하고 2019년 기준으로는 48%나 급증했다. 이 증가는 인공지능 AI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증가 때문이다. 구글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의 확장은 청정력으로의 전환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사용이 사회에 이익이 될 때만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야 하며 구글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FTC가 템퍼 실리와 매트레스 펌 간의 40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합병은 경쟁을 억제하고 매트리스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FTC는 템퍼 실리가 이 거래를 통해 경쟁사를 약화시키고 시장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합병은 템퍼 실리에게 매트리스 공급망에서 막대한 권력을 부여하고 다른 매트리스 공급업체들이 가장 중요한 소매 채널에 대한 접근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FTC는 경고했습니다. 템퍼 실리는 이 결정에 실망했으며 합병이 소비자와 종업원 그리고 침구 및 가구 산업 전반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FTC는 이 합병이 경쟁을 줄이고 제품 품질과 소비자 선택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합병이 완료되면 템퍼 실리가 매트레스 펌 매장에서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템퍼 실리 제품 판매에 대해 더 높은 커미션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템퍼 실리는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 거래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미 다른 브랜드 및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FTC의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합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최신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생산 및 배송 수치를 발표했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총 443,006대의 차량이 배송되었고 47,831대가 생산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예상보다 좋은 배송 보고서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보고서와 8월에 계획된 마케팅 이벤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덟 번째 주제입니다. 영국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정당은 전통적인 의회 민주주의와 현대 정치 슬로건을 사용하여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변화를, 보수당은 명확한 계획, 대담한 행동, 안전한 미래를 약속하며 자유민주당은 중도 유권자들을 겨냥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선거 캠페인에서 크게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정당들은 이 문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당 또는 연립정부가 구성될 것이며 새로운 정부의 입법 계획은 7월 17일 국왕의 연설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거에선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BBC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스윙 오미터를 사용합니다. 아홉 번째 주제입니다. 유럽연합,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들로부터 구매한 저가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EU 규정에 따라 150유로 미만의 상품은 관세가 면제되지만 이 면제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제안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인해